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우연히 알게 된 이 채널에 푹 빠져버린 애청자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듣다 보니 제가 겪은 일도 하소연을 하고 싶더라고요. 제 사연을 적어 보내니 여러분 부디 격려와 응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전 갓난아기 일 때 보육원에 버려졌고 7살이 되던 무렵 지금의 부모님에게 입양이 되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었죠. 다 큰 애가 입양이 되는 일은 거의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보육원을 떠나던 날의 그 들뜸이요. 하지만 2년 뒤 부모님에겐 예쁜 친딸이 태어났어요. 큰 차별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사랑받고 자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전 뭐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버림을 받아 보육원으로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 고3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제 돈을 모아 독립을 했어요. 부모님도 내심 기다리셨는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후 일주일에 한 번이었던 안부 전화는 1년에 2번이 되더니 이젠 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께서 번호를 바꾸셨더라고요. 전 다시 고아가 되었지만 괜찮았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던 카페 사장님이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저기 유라야, 혹시 너 애인 있니? 없으면 소개팅 해볼래? 사장님의 권유로 만난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3년을 한결같이 저만 사랑해주고 아껴주었죠. 전 그 한결같은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고 저에게도 가족이 생겼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혼자 힘드셨죠? 그래요. 알고 보니 남편은 사장님의 아들이었어요. 평소 저를 좋게 보시던 어머님이 남편을 소개해 주신 거였어요. 결혼 후 전 가게 일을 도우며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시아버님은 일 때문에 지방에 계셔 어머님 혼자 계셨어요. 워낙 저를 친딸처럼 여겨주시니 저도 든든한 내 편이 생긴 것 같아 좋았어요. 아니, 힘들긴? 넌 오늘 어땠니? 재미있었니? 네, 저 제빵사 합격했어요, 어머님. 어머, 그게 정말이니? 너무 축하한단다, 유리야.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덕분에 편하게 공부만 할 수 있었는걸요? 뒷바라지 다 해주고.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더 고맙구나. 네 남편은 아니? 아니요,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말해주려고요. 어머님께 제일 먼저 말씀드리려고 가게로 바로 왔어요. 그래? 이 예쁜 것. 오늘은 이만하고 집에 가자꾸나.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아니요, 없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꽃다발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짜잔, 축하해 여보. 우와, 고마워. 근데 어떻게 알았어? 어머님이 말해주셨어? 엄마가 당신 자격증 땄다고 문자 왔길래 축하해주려고 사왔지. 고마워. 나 너무 행복하다.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소중했는데 그 행복 길게 가진 못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팀 내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남편 말로는 회사 사활이 걸려있을 만큼 큰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점점 예민해지고 있었어요. 퇴근도 늦어지고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워낙 중요한 일이라고도 했고 주말에도 집에서 일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늦어도 12시는 넘기지 않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니 결국 5시를 넘기던 날 저는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새벽 5시야. 아무리 일이라지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진짜 미안해. 근데 팀원들도 다 퇴근 안 하고 일하는데 나만 퇴근할 순 없잖아. 그래도 내가 프로젝트 팀장인데. 당신이 조금만 더 이해해줘.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야. 아무리 일이라지만 새벽 5시는 안 돼. 당신 팀원들도 가족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얼굴이 이게 뭐야? 그 일 마무리 짓다가 당신 삶도 마무리될 것 같아. 난 괜찮아. 얼른 자. 난 씻고 다시 회사 나가봐야 해. 또?
퇴근이 아니라 잠시 옷 갈아입으러 온 거야. 얼른 자. 이때부터 조금씩 수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 꼴이 형편없는 것이 정말 밤새워 일하고 온 모습이라 꺼림칙한 마음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 뒤로 며칠 정도는 12시 전에 들어오려고 노력하더군요. 하지만 또 점점 늦어지는 퇴근을 보며 저는 직접 회사로 가보기로 했어요. 어머님의 권유가 있기도 했고요. 유리야, 네 남편 오늘도 늦을 모양인데 간식이라도 가져다 주는 게 어떻니? 오늘 가게 디저트를 만들 때 좀 넉넉히 만들면 되잖니? 그럴까요? 그러렴. 가게 마치고 내가 데려다 줄 테니 같이 가자. 밤이기도 하고 혼자 보내려니 내가 불안해서 그래. 저야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 그렇게 어머님과 전 가게를 마치고 남편의 회사로 향했어요. 제가 만든 빵과 조각 케이크를 예쁘게 포장해서요. 엘리베이터를 타서 남편의 사무실로 올라가는데 쇼핑백 손잡이가 다 젖을 만큼 땀이 나더군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여보, 웬일이야? 제가 상상했던 혹시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남편은 사무실에 있었고 갑자기 방문한 저를 보며 깜짝 놀랐다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겨주었어요. 우와,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고 왔대? 이게 다 뭐야? 아, 빵이랑 케이크. 당신 고생하니까 내가 솜씨 발휘 좀 했지. 고마워, 여보. 다들 이거 좀 드시고 하시죠. 제 아내가 만들어 왔어요. 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출출했는데 잘 먹을게요. 맛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성이다 생각하시고 맛있게들 드셔주세요. 오늘도 많이 늦어? 아니, 오늘은 12시 전에 들어갈게. 정말 남편의 말처럼 팀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몇 명은 퇴근했는지 남편을 포함해 4명이 있었어요. 서류들도 많이 쌓여 있었고요. 그렇게 오해가 풀렸는데도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왜 그렇게 찝찝한 것인지 제 표정이 계속해서 좋지 않자 어머님께서 물어오셨어요. 유리야, 네 남편 회사에 없더냐? 아니요, 팀원들이랑 일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바빠 보여서 얼굴만 보고 바로 왔어요. 그래도 석연치 않은 게야? 네? 내가 널 고등학교 때부터 봐왔어. 그런 내가 네 표정을 보면 모르겠니? 아, 어머님, 죄송해요. 괜한 오해나 하고. 아니다. 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모르긴 몰라도 이유가 있을 게다. 정 의심스러우면 휴대전화라도 살펴봐. 네 남편에 대한 예의가 아니긴 하지만 지금 예의 차리게 생겼니?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살다간 너만 힘들어져. 어머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긴, 네 남편도 너도 다 내 자식이야. 이런 일로 일일이 그런 말 말어. 전 어머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소연했더니 마음도 좀 풀리고 제가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나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니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곧 퇴근할 남편을 위해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고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오늘 중요한 날이기도 했거든요. 저희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아 병원에 다녔는데 오늘이 병원에서 정해준 날이었어요. 임신 가능성이 높은 날이요. 아침까지 남편도 기억하고 있었으니 전 당연히 남편도 알고 일찍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약속했던 시간보다 더 일찍 퇴근해서 왔으니 더 그럴 거라 생각했죠. 따뜻한 물에서 몸을 푼 남편이 노곤한지 하품을 하며 침대에 눕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 옆에 누우며 말했어요.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무슨 날인데? 에이, 정말 몰라서 물어? 오늘 그날이잖아. 저는 남편 쪽으로 몸을 돌려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거칠게 확 쳐버리더라고요. 전 처음 보는 남편의 행동에 놀라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 몸을 일으켰어요. 여보, 지금 나 친 거야? 미안. 힘 조절이 안 됐어. 근데 당신도 눈이 있으면 알 거 아니야. 나 요즘 정말 피곤해.
다 알지, 아는데. 오늘 병원에서 정해준 날인 거 당신도 알잖아. 오늘이 그날이야? 당신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오늘 아침에도 내가 말했었잖아. 난 그래서 당신이 일찍 퇴근한 줄 알았는데. 바빠서 깜빡했어. 나 진짜 피곤해. 오늘은 그냥 좀 자자. 그리고 당신 요즘 너무 밝히는 거 아니야? 여자가 내숭도 없이. 남편의 말에 제가 황당한 눈으로 남편을 보고 있으니 그런 제 모습이 보기도 싫은지 몸을 돌려 등을 쥐고 눕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의 뒤통수를 보며 여전히 앉아 있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신경도 쓰이지 않는다는 듯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그 순간 어머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저는 남편 머리맡에 있던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총각 때부터 쓰던 남편의 비밀번호는 다행히 그대로였어요. 통화 목록부터 문자, 메신저까지 천천히 다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요즘 너무 예민한가? 전 그렇게 중얼거리며 남편에 대한 의심을 거뒀어요. 회사도 찾아가 보고 휴대폰까지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내 의심이 이상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괜한 의심을 했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했고요. 어젠 내가 심했지? 잠도 못 자고 일에 치이다 보니까 내가 너무 예민했어. 미안해. 당신이 아기 얼마나 기다리는지 뻔히 알면서 내가 이 일만 마무리되면 정말 잘할게. 노력도 많이 할 거고.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 알겠어. 그 대신 어제같이 다른 사람처럼 굴지 마. 나 진짜 섭섭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 내가 알던 당신이 맞나 싶어서. 그럼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야. 미안해. 또 이렇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해오니 마음이 풀리기도 했어요. 한동안 남편은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주말엔 어머님과 함께 근교 나들이도 나가고 카페로 찾아와 업무를 보며 카페 마감도 도와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며 저도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늦은 새벽에 들어와도 꼭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주고 아침에 몇 시에 나가든 새벽부터 일어나 든든히 아침을 챙겨 먹이고요. 좋은 재료로 끓인 물을 챙겨 보내고 때때로 간단히 먹을 음식도 챙겨 보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남편은 이제 됐다 싶었을까요? 점점 늦기 시작하더니 일을 핑계 삼아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니 예민하기가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은 남편을 보며 전 말붙이기도 겁이 났어요. 그런 남편을 지켜보던 어머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남편에게 한 소리 하셨어요. 너 진짜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니? 너희 아직 신혼이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고 유리 독수 공방 시키는 것도 모자라. 주말까지 얼굴 보기가 힘들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너 요즘 유리한테 왜 그렇게 찬바람이 쌩쌩 불어? 이때껏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던 녀석이 요즘 하는 짓마다 왜 그렇게 한심스럽게 구는 건지. 내가 너 때문에 유리 볼 낯이 없어 이 녀석아. 남편은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좀 심했나 싶었는지 저녁 시간 전에 퇴근해 가게 앞으로 데리러 왔더라고요. 오랜만에 단둘이서 오붓하게 저녁이나 먹자고요. 전 엎드려 절받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회사 일은? 이렇게 일찍 퇴근해도 괜찮아? 그럼 아침에 어머니 말씀 듣고 반성 많이 했어. 내가 너무 심했구나 싶더라고. 미안해. 그래, 나도 앞으로 더 이해하도록 노력할 테니 당신도 노력해줘. 어머님께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자. 알겠어. 그렇게 화해를 한 저흰 예전에 자주 다니던 곳으로 가 오랜만에 연애하는 기분으로 데이트했어요. 그간 섭섭했던 마음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기분 좋게 데이트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 차를 타고 가는데 계속 엉덩이 쪽이 불편한 거예요. 뾰족한 것이 콕콕 찌르는 것 같이 좀 아픈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수석 의자를 손으로 훑었더니 뾰족한 것이 손에 걸리더라고요. 아! 왜? 어디 아파? 아니, 나 신경 쓰지 말고 운전해.
난 괜찮아. 손에 걸린 것은 다름 아닌 여자 귀걸이였어요. 제 것은 당연히 아니었죠. 저는 혹시나 일하는데 방해가 될까 해서 귀걸이를 끼지 않거든요. 불편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 차에 여자 귀걸이라니 회사 직원을 태워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모든 느낌은 오직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온갖 핑계를 대며 남편을 일찍 재웠어요. 자는 남편을 확인하고 남편의 차로 향했습니다. 한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남편이 이럴 땐 고맙더라고요. 다른 건 흘린 것이 없는지 차를 훑는데 뒷좌석 주머니 깊은 곳에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건 다름 아닌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랬어요. 남편은 숨겨놓은 휴대폰이 있더라고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살펴봤어요. 가관이더라고요. 시기를 보니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주고받은 내용을 살펴보니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상간녀는 회사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회사에 찾아갔을 때 봤던 사람이더군요. 더 황당한 건 그때 남편 회사에서 봤던 팀원들 있죠? 둘둘 짝지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서로의 알리바이가 되어주면서요. 심지어 남편을 포함해 4사람 다 유부남 유부녀였어요. 외도를 돕고 돕는 사이라 그들의 눈물 나는 우정에 박수라도 보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냥 우리 둘 다 이혼하고 둘이 같이 살까? 그럴까? 근데 당신 와이프 고아나 마찬가지라며 이혼 안 한다고 매달리는 거 아니야? 그러게나 말이야. 정 안 되면 위자료 많이 준다고 하면 되지. 엄마가 와이프 많이 예뻐하시니까 위자료 많이 챙겨주실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런 부모도 없는 여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부모 없는 게 이렇게 발목 잡을 줄도 모르고 말이야. 이 문자를 보는데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딱 죽고 싶단 심정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속으로 그래, 부모 복도 없는 년이 남편 복이 있을 리가 있겠냐 싶더라고요. 남편의 휴대폰을 훑어보는데 그 4명 좋다는 곳은 다 다녔더라고요. 주말에도 바쁘다며 불이 나게 나가더니 경치 좋은 곳에서 끌어안고 찍은 사진을 보는데 배신감에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더군요. 이런 줄도 모르고 어머님과 함께 이딴 새끼 먹이겠다고 장보고 다닌 제가 얼마나 한심스럽고 불쌍하든지. 그렇게 울다 문득 창문을 통해 비치는 제 모습을 봤는데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다짐했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제대로 복수하고 죽자고요. 이대로는 억울해서 눈도 제대로 감을 수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어떻게 복수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어머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스럽더라고요. 고민이 깊어지는 사이 남편은 출근했고 제가 이상하다 싶었던 어머님이 저를 불러 손을 잡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유리야,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보렴. 그게 어머님, 사실 그 사람 바람났어요. 상대는 회사 동료고요. 뭐? 이 녀석을 그냥, 너 당연히 이혼할 거지? 그게 어머님 생각하면 눈 딱 감고 넘어가야 싶다가도 두 사람이 한 짓거리 생각하면 도저히 못 참겠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유리야, 그런 말 마라. 당연히 이혼해야지. 난 너 붙잡을 생각 추호도 없다. 바람도 습관이야. 이번에 참고 지나가면 고맙다고 할 줄 아니? 앞에선 고맙다고 하고 돌아서면 딴 생각하는 게 바람 피우는 것들이야. 당장 이혼하렴. 상간녀 소송도 하고 그 녀석한테 위자료도 다 받아내. 내가 변호사 붙여줄 테니까 확실히 다 받아내라고. 어머님은 저보다 더 불같이 화를 내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 어머님을 보며 저는 펑펑 울었고 어머님도 저를 안고 우셨어요. 자식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그런 자식인 줄 모르고 제 인생 망쳐서 미안하다고요. 한참을 울다 어머님은 변호사를 알아보신다며 나가시고 전 상간녀에게 연락해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통화할 때도 그랬지만 대면할 때도 얼마나 당당한지 낯짝도 두껍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가 M1 사람을 잡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당당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몰라서 물어요? 한 회사에서 그것도 결혼도 한 사람들이 그런 짓 하고도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요? 어쩜 사람이 그렇게 뻔뻔해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는커녕 당당하네요, 주제에. 제 주제가 어때서요? 그리고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세요? 사랑이 뭐 죄인가요? 그리고 저 이제 유부녀 아니에요. 저 이혼했거든요. 아직까진 당신 남편인 제 애인이 이혼하고 같이 살자고 졸라서 저 이혼했어요. 합의 이혼. 그러니까 그쪽도 이혼해줘요. 합의 이혼. 단어도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아, 합의 이혼? 네, 합의 이혼이요. 들어보니 고아라고 하던데 이혼하면 갈 데도 없고 살 길이 막막해서 그래요? 제가 위자료 겸 해서 원룸, 아니 투룸이라도 구해줄 테니까 거기서 새롭게 새 출발해요. 상간녀 말을 듣고 있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전 앞에 놓여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년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비명 한번 지르지 않고 태연히 손으로 커피를 닦아내더라고요. 그러는 와중 남편 새끼가 빛의 속도로 달려오더라고요. 야, 너 뭐하는 짓이야? 자기야, 괜찮아? 너 미쳤어, 진짜?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상간녀를 정성스레 닦아주는 꼴을 보는데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죽을 생각까지 했다니. 제 생각이 얼마나 한심스럽고 잘못된 생각인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보고 배운 게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딴 짓을 해? 네가 이따위니까 입양했던 네 부모도 너한테 정이 갔겠어? 하긴 자식이나 버리는 부모씨가 어디 올바른 시겠어? 자기가 한 짓은 생각도 못하고 개소리하는 남편 새끼를 보며 머리털 한 올 남기지 않고 싹 다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한다고 제 화가 풀릴 것 같진 않았어요. 제 손을 더럽히고 싶지도 않았고요. 전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내가 어머님 생각해서 웬만하면 너희한테 위자료만 받고 끝내려고 했거든? 근데 오늘 너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위자료로는 내 화가 풀릴 것 같지 않네. 야, 고맙다 정말. 그나마 남아있던 미운정 다 떨어지게 해줘서.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나 이번에 프로젝트 잘 돼서 승진하거든? 승진하면 위자료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까 그거나 먹고 떨어져. 괜히 소송, 이딴 짓거리에서 사람 쪽팔리게 하지 말고 주는 돈이나 먹고 떨어지라고. 알겠어? 어머, 승진해? 너무 축하해. 믿기진 않겠지만 진심이야. 그럼 지금 많이 기뻐해. 그 행복 언제까지 갈진 모르겠지만 말이야. 뭐? 네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너 엄연히 이거 폭행, 폭언, 협박이야. 고소하려면 고소할 수도 있다고. 남편의 개소리를 듣고 있자니 제 귀가 더러워지는 것 같아 맘대로 하라고 하고 그 자리를 나와버렸습니다. 두 사람을 뒤로 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승진이라니. 듣던 중 가장 반갑고도 기쁜 소식이었어요. 저도 이렇게나 기쁜데 남편은 오죽하겠어요? 부디 더 많이, 더 크게 즐기고 기뻐하길 빌고 빌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잃었을 때 남편이 더 철저하게 망가질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 회사 홈페이지에 글을 썼습니다. 고발에 가까운 장문의 글을요. 남편, 상간녀를 포함해 그 팀원들이 회사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썼어요. 아, 주고받았던 문자들도 파일로 첨부했네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출력한 글을 회사에 팩스로도 보냈어요. 세상 살기 참 편해졌어요. 검색 한 번이면 팩스 번호도 쉽게 알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들어보니 회사 창립 이래 최고의 불륜 스캔들이었다고 해요. 회사에서 잘린 것은 물론이고 그 바닥에 소문이 쫙 퍼져 앞으로 취업도 어렵게 됐다고 그러더군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남편은 당당하더군요. 이혼이 마무리될 때까지도요. 이혼도 상간녀 소송도 잘 마무리되었고 남편은 상간녀 위자료까지 대출받아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거 먹고 떨어져.
다신 보지 말자. 지긋지긋하다 정말. 독한 년 같으니라고. 고마워. 내가 할 말 대신해줘서. 근데 돈은커녕 이제 빚쟁이 신세인데 표정이 밝네? 이혼하니까 그렇게 좋아? 그러면 좋지. 좋아서 하늘을 나는 기분이야. 그리고 그깟 돈이야 또 벌면 되고. 엄마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그래도 내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설마 모른 척이야 하시겠어? 다들 아시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 시댁에 남은 짐을 가지러 갔더니 설마가 사람을 아주 제대로 잡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제대로 잡는지 제 속이 다 시원했어요. 엄마, 그러지 말고 좀 도와줘. 나 유리한테 위자료 주느라 대출받았단 말이야. 당장 이자 낼 돈도 없어. 네, 어머님.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 테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어머님께 빌고 있더라고요. 제가 인기척을 내자 어머님은 자신의 옆에 앉으라며 자리를 내주셨어요. 저의 등장에 두 사람은 표정이 굳었지만 어머님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껏 남편의 바람을 의심하던 저에게 이런저런 권유를 해주던 어머님의 행동엔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너희 아버지가 정말 일 때문에 지방에 있는 거라 생각하니? 너도 대충 알고 있지 않았니? 네 아버지 사실은 두 집 살림하고 있다는 거 말이다. 그런 아버지 때문에 네 엄마가 그렇게 마음고생하는 거 보면서도 이딴 짓거리가 하고 싶었냔 말이다. 내가 그동안은 네 생각해서 이딴 자식도 자식이라고 압이 없다고 손가락질 받게 하기 싫어서 참고 살았다마는 네 놈 하는 꼴을 보니 왜 그렇게 참고 살았나 싶구나. 나도 이제부터 이혼하고 편히 살 테니 너도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다른 것도 아니고 바람 피워서 남의 가슴에 대못 박는 너 같은 새끼는 꼴도 보기 싫구나. 이제 넌 내 자식 아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래요. 시아버지도 바람을 피우고 계신 것도 모자라 아예 살림을 차리신 거였어요. 어쩐지 가끔 시아버지에 대해 남편에게 물을 때마다 난색을 보이더니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싫어하던 짓을 그대로 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그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남편은 그야말로 손이 발이 되게 어머님께 빌고 있었어요. 당연했죠. 어머님만 믿고 있었는데 씨도 먹히지 않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예? 그리고 너 아까부터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비는 게야? 네가 잘못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유리 아니니? 당장 유리한테 사과하지 못해. 아가씨도 당장 빌어. 어머님의 호통에 두 사람은 저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유리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네가 용서 좀 해주라고 해줘. 그래요. 지난번 일도 그렇고 내가 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요? 기가 차더라고요. 이때껏 사과 한마디 없이 그렇게 당당하더니 어머님 말씀 한마디에 제 발 아래서 싹싹 비는 꼴이라니 조금 통쾌하기도 했고요. 용서? 이제 와서 왜 이래? 너희 말대로 내가 깔끔하게 합의 이혼도 해줬잖아. 그때는 어이가 없었는데 지금 보니 네 말이 맞았네. 합의 이혼 단어가 참 깔끔하고 좋네. 좋아. 난 용서할 생각 없으니까 그까짓 돈 차곡차곡 모아서 투룸 아니 원룸에서 알콩달콩 살아봐. 집도 좁으니 딱 붙어서 살면 되니 행복하고 좋겠다. 부럽다 부러워. 제 말을 듣던 남편은 저를 한 대 칠 기세로 몸을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상간녀는 자신의 배를 만지며 어머님께 애절하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사실 임신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어머님 손주가 이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받아주세요. 네? 남편도 몰랐던 사실인지 저에게 다가오던 몸을 돌려 상간녀를 놀란 눈으로 보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해도 저는 가질 수 없었던 아기가 상간녀에겐 참 쉽게도 생겼구나 싶었어요. 제 복수의 마침표는 어머님이었는데 아기라니. 하나뿐인 아들에게 생긴 하나뿐인 핏줄. 저라도 흔들릴 것 같은 상황에 어머님이 용서해 주셔도 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며 어머님을 봤어요. 어머님은 제 예상과는 달리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굳건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손주라니? 아가씨, 귀 먹었어? 다시 한번 말할 테니 잘 들어. 난 이제 자식이라고는 없어. 아, 한 명 있구나. 우리 유리. 유리 말곤 나한테 자식이라고는 없으니까 당장 썩 나가. 이 늙은이가 질질 끌어내야 나갈 거냐? 진정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단호한 어머님의 태도에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일단 물러가더라고요. 두 사람이 돌아가자 다시 한번 이런 꼴 당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저를 꼭 안아주시곤 말씀하셨어요.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다, 유리야. 너도 방금 들어서 알겠지만 내가 그 심정 잘 알아. 그래서 저 녀석은 더 엄하게 키우려고 하고 교육도 똑바로 했는데 내 가르침이 부족했나 보다. 내 자식이 저런 놈인 줄도 모르고 괜히 내가 너랑 결혼까지 시켜서 너까지 이런 일을 겪게 만들고 내가 참 너 볼 면목이 없구나. 어머님은 어깨를 들썩이며 슬프게 우시더라고요. 전 그런 어머님을 꼭 안아드리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끝은 이렇게 됐지만 사는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 부모 사랑이란 게 이렇게 따뜻한 건지도 알게 됐고요. 어머님께는 여러모로 감사한 마음뿐이네요. 그리고 앞으로 저 안 보실 거예요? 전 아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진심인 줄 알았는데 그냥 하신 말씀이세요? 이제 자식은 저뿐이라고 하신 말씀이요. 유리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더 면목이 없구나. 이렇게 착한 애를. 우리 어머님 이제 보니 울보시네. 그만 우셔요. 전 그날 저녁 어머님과 함께 자고 다음날 짐을 싸서 어머님 댁을 나왔어요. 아무리 사이가 좋고 딸 같다 하더라도 같이 사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어머님 댁과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 가끔 어머님을 만나며 지냈어요. 어머님께 들은 말론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아버님을 찾아갔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딴집 살림에서 자식까지 있는 아버님이 남편과 상간녀를 받아줄 리 없었고 거기에서마저 외면당한 남편과 상간녀가 또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물을 뿌려 내쫓았더니 요즘엔 상간녀는 오지 않고 남편만 가끔 와서 용서를 빈다고 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어머님 자식인데 이대로 둬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혹시나 저 때문이면. 그런 말 마라. 저딴 자식 다시 받아줘 봤자 날 부모로 여기고 섬기며 잘 살 것 같니? 내 재산이나 축내다가 결국 나도 버리겠지. 지금 보니 제 아비 하는 꼴이랑 하는 짓이 똑같은 것이 그러고도 남을 녀석이야. 난 한평생 뼈 빠지게 번 돈 그런 식으로 쓸 생각도 그런 노후를 맞을 생각도 없다. 그러니 유리 너도 그런 생각하지 마. 괜히 너 때문이다. 이런 생각 말란 말이야. 알겠어? 네, 어머님. 그리고 언제까지 어머님 그럴 거야. 호적만 따로 있다 뿐이지. 넌 이제 내 자식인데 엄마라고 불러. 네? 네, 엄마. 얼마나 좋니? 딸 가진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이렇게 예쁜 딸도 다 생기고. 진작 내 딸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삼신 할머니가 너희 점지해 주실 때 막걸리라도 자셨나 보다. 이리 예쁜 것을 그리 모진 사람한테 보내서 그 고생을 하게 했으니 말이다. 어머님, 아니, 엄마도 참.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그렇게 전 새로 생긴 엄마와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몇 달이나 지났을까요? 엄마의 권유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기 위해 바쁘게 지내던 날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 고민하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아, 전 남편분이랑 바람을 피웠던 여자, 그 여자 전 남편입니다. 전부인 휴대폰을 뒤져 번호를 알아냈어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죠? 그게 다름이 아니라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전 생각해보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은 뒤 고민했어요. 이미 전 정리가 끝났고
더는 엮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보지 못하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가게로 향했어요. 틈틈이 카페 일도 돕고 있었거든요. 가게 안쪽 주방에서 쿠키를 굽고 있는데 엄마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초췌한 몰골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문자도 받았고 곤란하신 거 아는데 제가 꼭 여쭙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만 시간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냉정히 뿌리치기엔 그 사람 정말 간절해 보였어요. 그래서 전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부인이 찾아왔어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한 번만 받아달라고 울며 불며 빌더라고요. 전 받아줄 생각이 없어서 쫓아내려는데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기라고 임신한 사실을 알고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간의 행실이 괘씸해서 받아줄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겠습니까? 제 아기까지 가진 사람 내칠 수도 없고 배도 제법 부른 것이 계산해보니 저랑 살 때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 전 남편분 그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일단 받아는 줬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드렸어요. 혹시 전 남편분이랑 제 와이프 다시 만나는 건 아닌가 해서요. 받아주기로 했으면 다 잊고 의심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잘 알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아시는가 해서 연락드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해요. 요즘엔 상간녀가 보이지 않는다는 엄마의 말이 떠오르며 어떻게 된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빚쟁이의 회사에서마저 쫓겨난 남편이 집에서도 쫓겨나자 상간녀는 남편을 버리고 전 남편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아기를 못 가진다뇨? 저희가 임신 때문에 병원 다닐 당시 검사해본 바로는 남편은 상위 5% 안에 드는 아주 건강하고 실한 남자였어요. 전 상간녀의 기막힌 행동과 거짓말에 헛웃음이 났어요. 그리곤 짧게, 아주 짧게 고민했죠. 엄연히 남의 일이잖아요. 그렇게 짧게 고민해본 결과 남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상관없는 남은 아니더라고요. 다들 들으셨다시피 상간녀와 전 사이좋게 주거니 받거니 하며 원룸에 살지 투룸에 살지 정해준 그런 각별한 사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전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사실만 말해주기로 했어요. 그게 저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전 남편과는 연락을 아예 끊고 살아서 소식은 몰라요. 도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렇군요. 혹시나 해서 찾아왔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전 남편 아기 가질 수 없는 그런 몸 아니에요.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아주 건강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 지난번에 저희 어머님 집에 와선 그 아기가 제 전 남편 아기라고 했었어요. 얼마 전에 어머님 댁에 찾아와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다고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뱃속의 아기가 진짜 그 사람 아기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저 저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제가 알기론 제 전 남편은 빚쟁이 신세이고 어머님도 영 끊은 상태여서 오갈 데가 없는 상태일 거예요. 얼마 전부턴 전 남편 혼자 와서 빈다는 거 보니 지금은 헤어진 건 맞는 것 같네요.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상간녀의 남편은 또 속았다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고개를 숙이고 울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에게 휴지를 건네주며 한마디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부디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래요. 그날 저녁 상간녀의 남편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연락이 와 있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쫓겨났겠죠. 그렇게 전 다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직 남은 것이 있더라고요. 여보. 네, 전 남편이 혼자 김칫국 원샷 때리는 뻘짓이요. 드디어 미쳐버렸는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저를 와락 안더군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그 사람을 확 밀쳐냈어요.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왜 그래? 뭘 왜 그래? 당신이야말로 도대체 왜 그래? 우리 이혼한 거 잊었어? 당신 나 용서한 거 아니었어? 용서? 미쳤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전 남편은 상간녀를 미친년이라 부르며 자신이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는지 저에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내가 이런 꼴이 되니까 그 미친년이 날 버리고 도망을 갔어 글쎄. 근데 오늘 그 미친년이 찾아왔더라고. 개거품을 물길래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당신이 그년 남편한테 다 말했다며 그래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 내가 얼마나 통쾌하던지 나쁜 년. 나 버리고 가서 혼자 잘 살 줄 알았나 보지? 근데 왜 날 찾아와서 소름 돋게 끌어안고 난리야? 아니, 난 그래서 당신이 나 대신 복수해준 줄 알았지. 그런 거 아니었어? 당신 사실은 아직 나 많이 사랑해서 나 대신 복수해주고 나 받아주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말을 듣고 있자니 참 황당하더라고요. 뇌가 어찌 생겨먹었으면 머릿속이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꽃받칠 수 있는지 희망을 가지고 물어오는 전 남편을 보며 말해줬습니다. 그 정도면 병이야, 정신병. 이러고 있을 시간에 병원이나 가. 애먼 사람 붙잡고 헛소리 하지 말고. 뭐? 정신병? 이 천하의 고아 같은 게 불쌍해서 받아줬더니 누구한테 정신병이래? 너야말로 미쳤구나. 감히 뚫린 입이라고 그딴 말을 해? 그렇게 불쌍한 고아한테 매달리기는 왜 매달려? 매달려? 누가? 내가? 착각하지 마. 난 단지 그 미친년 말 듣고 당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온 것뿐이야. 아, 그래? 어쩌니? 난 그 기회 잡을 생각은커녕 바란 적도 없는데 말이야. 그럼 나 바빠서 가볼게. 전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로 숨을 쉰다는 사실조차 역겨워 빨리 벗어나려는 그때였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싶었는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 다리를 붙잡고 놔주지 않더라고요. 내가 다 잘못했어, 어? 당신 나 사랑했잖아. 나도 당신 많이 사랑했고. 우리 좋았잖아. 기억 안 나? 왜 기억이 안 나겠어. 참 좋았지. 연애하는 3년 내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았지, 우리. 제 말에 남편은 눈을 반짝이며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던 사이였어. 그러니까 제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저의 눈치를 살피며 잡았던 다리를 놓고 손이 발이 되게 비는 남편. 상황이 길어지자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데 창피하지도 않은지 남편은 계속 빌고 있고요. 당신 나 없으면 가족도 없잖아. 다시 외롭게 살 거야? 나 당신 그렇게 외롭게 살 생각하니까 밤에도 잠이 안 와. 나 2번 다신 바람 같은 거 안 필게. 진짜야, 하늘에 맹세해. 그러니까 나랑 다시 행복하게 잘 살자, 응? 저의 상처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가져다 붙이는 전 남편의 말을 들으며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대로 그놈 얼굴을 걷어차버렸어요. 무릎을 꿇고 있으니 높이가 딱 맞더라고요. 코피를 흘리며 뒹구는 남편을 보니 아주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지켜보던 사람들도 환호를 해주며 잘했다고 저마다 한마디씩 해주더라고요. 너 미친년, 네가 뭔데 날 차? 네가 뭔데 날 때려? 그러게, 간다고 할 때 그냥 보내주지. 붙잡긴 왜 붙잡아? 이 미친년이? 남편은 저의 도발에 저를 때리려는 듯 손을 번쩍 들어 올렸고 저는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어요. 아, 한 대 맞겠구나 했는데 아무런 충격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전 살며시 눈을 떴고 처음 보는 남자의 얼굴과 함께 팔이 잡혀 버둥거리는 전 남편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거 놔? 안 놔? 네가 뭔데 날 잡아? 가던 길이나 가. 그래요. 구경하시던 남자분이 제가 맞을 위기에 처하자 고맙게도 막아주셨더라고요. 저기요, 반말은 하지 마시고 그쪽이나 가시죠. 여기 구경하는 사람도 많은데 더 쪽팔리고 싶으세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좀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남자분은 그렇게 말하며 전 남편에게 다가가더라고요. 큰 덩치의 남자가 협박조로 말하자 전 남편은 겁에 질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쳤어요. 전 경찰에 남편이 더는 저에게 찾아올 수 없도록 접근 금지 신청을 했어요. 겁이 많은 사람이라 더는 찾아올 것 같진 않네요. 정말 지긋지긋한 인연이었네요.
한때는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와요. 그래도 그 덕분에 엄마 한 분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얼마 전 이혼을 성공리에 마친 어머님은 가게를 처분하시고 해외로 여행을 가셨어요. 저도 함께 가고 싶었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유리야, 이번에 가게 처분한 돈으로 다른 가게 계약했어. 어머, 정말요? 좀 쉬신다고 하셨잖아요. 이혼 기념 여행 가신다고 하시더니 안 가시려고요? 난 여행 가고 일은 네가 해야지. 네? 저도 엄마랑 여행 같이 가려고 했는데. 여행은 다음에 같이 가고 넌 네 가게 오픈 준비나 잘해. 그 가게 이제 네 거야. 네? 여기 네 명의로 샀어.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잘 꾸려봐.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겠다. 그 실력 마음껏 발휘해봐. 크진 않아. 나도 내 노후 자금은 있어야 해서 큰 곳으로 얻지 못했어. 엄마, 잘 키워봐. 이제 그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해. 해외여행은 못 갔지만 전 카페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단골 손님도 생기고 그럭저럭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엄마에게 받은 은혜는 살면서 갚아 나가려고요.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시는 동안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혼녀가 되었지만 전 요즘처럼 행복할 수가 없네요. 이 정도면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그때 길거리에서 저를 도와주셨던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얘기하고 싶네요. 혹시 사연 듣고 계신다면 저희 카페 한번 들려주세요. 그때 거기에서 모퉁이만 돌면 있는 민트색 간판에 키읔으로 시작하는 카페예요. 제가 커피랑 맛있는 케이크 대접해 드릴게요. 쓰다 보니 말이 길어졌는데 많이 지겨우진 않으셨는지 걱정이네요. 전 이만 물러가 볼게요. 제 긴 사연 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